뭐 배우빨들이나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전에 좀 흥행했다고 만들면 알아서 보겠지. 이런 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건 이제는 좀 근절돼야 되지 않나. 뭐 거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근절까지. 뭐, 저도 뭐, 제 의견 뭐,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전부 다 거의 다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 문제게 얘기했지만, 너무 뻔한 영화가 양산되는 게 굉장히 큰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흥행 공식 얘기하셨는데, 어떤 장르든 간에 내용 좀 흘러가다가 눈물 좀 넣어주고, 심파도 좀 넣어주고, 꼭 감초 같은 캐릭터를 넣어서 개그 코드를 넣어주고, 그럼 나쁜 습관인데, 코미디면 코미디로 가야지 꼭 웃기다가 막판에 눈물 짓게 하려는 어떤 감동 코드를 좀 넣습니다. 그런 건 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절되어야 합니다. 근절되어야 하죠. 예. 뭐를 욕심이 음, 많아가지고 웃길 자신이 없는 음. 겁니다. 물론 어떻게든 그건, 물론 그렇죠. 그건 이해돼요. 어쨌든 영화는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흥행이 되어야 하고, 흥행을 하려면 안전하고 검증된 공식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누이 관객들이 그렇게 뭐 너그럽습니까 이제 너그럽지 않습니다. 예. 그럼요. 어떤 장르의 영화를 봐도 무슨 영화를 봐도 예상이 되고 어디서 본 것만 같은 장면들만 반복되면은 관객들도 질리기 마련이죠. 특히나 아까 뭐 OTT 얘기도 했지만은 세계 모든 여러 곳의 콘텐츠를 이렇게 안방에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관객들의 안목이 높아진 데 저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것도 있지만 관객들의 안목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쵸.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티켓 파워 같은 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감독이나 흥행에. 예. 음. 아까 언급했지만 작년 대작들의 그 성적표 아까 그 손익분기점 넘긴 영화들을 말씀드렸는데 망한 영화들이 있어요. 대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임시완 무려 이렇게 비상선언. 벌어지는 캐스팅으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비상선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무려 5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만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암살, 도둑들, 타짜를 만든 최동훈 감독이 연출한 아, 외계인 일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무려 손익분기가 73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150만 명밖에 안 들었어요. 예. 그리고 드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얘기했지만 그 숨을 극한 직업을 만든 이병헌 감독이 연출하고 그렇죠. 박서준, 아이유가 출연했죠. 손익분기가 220만 명 정도 됐는데 절반밖에 못했어요. 110만 명 봤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봤네요. 그래도 제 어쨌든 생각보다. 실패한 거죠. 제 생각보다 많이 마찬가지로 봤네. 올해 여름에 텐트폴 영화라고 하죠. 흥행 빅4 중에서 하정우하고 주지훈이 나온 비공식 작전은 손익분기가 600만인데 100만 명밖에 안 봤어요. 음. 그리고 신과 함께로 쌍천만 그 흥행을 기록을 세운 김영하 감독이 만든 더 문이라는 SF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음. 그건 아, 그거의 손익분기점은 600만 명이었는데 처참합니다. 40만 명 봤습니다. 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예. 심각하네요, 이건. 예, 심각합니다. 그 외에 아까 뭐 그 올해 손익분기점 넘은 영화가 4편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범죄도시 3야 뭐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음.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그 류승환 감독의 밀수도 514만 명이 봤는데 손익분기점이 4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좀 더 본 거죠. 예. 아, 그러니까 100만 명 정도 이익을 남긴 거고 이병헌이나 그 박보영, 박수준이 나온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그 올해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완성도는 괜찮다고 보는 편인데 이 영화는 380만이 손익분기점인데 겨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만 않은 수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한 그 좀 소규모 공포 영화의 잠이 있는데 그거는 80만 손익분기점에 145만 넘겼어요. 음. 이런 음. 식으로 더 이상 한국 영화라고 해서 혹은 흥행 감독이 만들거나 배우가 출연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극장을 찾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흥행 공식이나 흥행 감독, 뭐 흥행 티켓 파워에 의존해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만들었다간 앞으로도 한국 영화는 계속 망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아까 그 비공식 작전인가요? 네. 예. 그 영화는 뭐 약간 좀
수리남과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럴 수 있죠. 예, 약간 이미지가. 그리고 음, 뭐 아까 제가 올해 상반기 때 교섭이라는 영화가 황정민 그 배우가 나왔던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의 인질을 뭐 왠지 우리나라 국민이 인질 잡혀 있고 교섭을 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샘물교의 예, 이야기입니다. 예,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비슷한 맞습니다. 예, 내용이고 예. 음, 그 유령이라는 영화는 이것도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건데 뭐 그때 밀정이나 뭐 다 음,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흥행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비슷비슷한 느낌과 그 배경을 가진 영화들이 배우만 바꿔서 나오는 느낌이어서 사람들을 더 매력적으로 끌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창의성이랄까요?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게, 뭐, 그 요즘 영화나 그런 OTT 드라마를 소개시켜주는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컨티넨탈이라는 드라마? 아, 예. 예. 그게 존윅, 뭐냐면, 예, 존윅, 존 윅의 예. 스피노프입니다. 네.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와, 이거 재밌겠다. 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 윅이 내용이 그냥 존 윅이라는 엄청난 그 킬러가 무자비하게 자기 강아지를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조직을 박살내는 그런 단순한 스토리인데 그게 4편까지 나왔고 끊임없이 이 흔히 말하는 유니버스를 확장해 갑니다. 이제 확장해 하다 안 되다 안 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니까 드라마로 나오거든요. 음. 이제 이 정도로 뭔가 창의적인 똑같은 내용,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말하는 스핀오프 이런 개념이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좀 와, 그런 게 아쉽다. 그 와중에도 훌륭히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감독들이 있죠. 있죠, 뭐, 있죠. 예, 예. 뭐, 흔히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박찬욱 감독, 봉준호, 김지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이제 꾸준히 뭐 작품성, 독창적인 작품을 좀 내는 감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덧붙여서, 그, 이건 좀 비판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한국 영화 매출이 형편없고, 외국 영화들만 흥행하니까, 영화인들이 한 작년부터 언론 인터뷰나, 뭐 개봉 무대 인사나 그런 제작 발표회 때, 음, 그 한국 영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떤 레퍼토리처럼 돼버렸어요. 음, 그리고 아까 바로가 얘기했나요? 그 가문의 영광 신작을 괜히 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특히나 그 감독이 그 흥행 그 말아 먹었습니다. 당연히. 예. 요즘 그게 통할 리가 없죠. 요즘 세상에. 예. 근데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개봉 초기에 너무 부정적인 의견이 SNS에 대세를 이루어서 작품이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는 식으로 억울하다고 엄프를 하는데요. 예. 음. 개인적으로 굉장히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준의 영화를 만들어 놓고 자기 영화가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아,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끄러운 줄 말했듯이 알아야지 이건가요?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니, 예, 예. 그 좀 뻔뻔이들 그 정도는 제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예, 무슨 내용인지 음, 알겠지만 저는 당연히 코벨님의 그런 뻔뻔하다는 표현에 당연히 동의는 하지만 아무리 뭔가 재탕 삼탕이라도 재밌고 잘 만들었으면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서 흥행이 됩니다. 어느 입소문이 정도라도. 있는데요. 예, 그럼요. 입소문을 아예 음, 좀 무시할 수는 없어요. SNS 그래. 통해서든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더라. 예, 그럼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내내 생각했던 반에 그러면서 그런 입소문이 안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영화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억울할 수는 예, 있겠죠. 예. 본인이 그래도 열심히 만든 작품이 이게 좀 흥행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고 억울할 수도 예, 평가 절하받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아시다시피 다들 이게 냉정한 거 아닙니까? 그 관객의 평가를 하는 게 이게 뭐 그렇죠. 아직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 영화를 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좀 15,000원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우리들의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우리, 예.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오펜하이머 15,000원 저는 보러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펜하이머는 평가가 좋고 그러는데 근데 가문의 영광을 15,000원 주고 본다. 아 그렇죠. 돈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거 그, 다 봐라 했을 때 내가 보기 싫은데 예. 그런 아이, 경우 예. 돈 받아야 볼 수 가문연방 있어. 정확히 말하면 리턴즈인가 그러는데 왜 음, 돌아왔나 싶지만, 예, 네, 굳이, 그렇죠. 예. 아까 그 추가로 말하지만 방금 그런 감독의 말들 방금 그 가문의 영광 감독뿐만이 아니라 그런 한국 영화들의 뭐 한국 영화 감독들이 하는 그런 호소들은 본질을 잘 호도하거나 외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책도 얘기한 것 같은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나 스즈메 문단속 같은 영화, 엘리멘틀 같은 영화는 뭐 가격 티켓 값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이 되잖아요. 심지어 뭐 500만, 600만, 700만 명도 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솔직히 핑계일 뿐이지 요즘도 관객들은 비싸져서 가기는 꺼려지지만 영화관에 가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예.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영화인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영화가 방금 언급한 이 영화들보다 더 잘 만들었는지를 자문해 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마무리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을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처럼 한국 영화 산업은 어떤 반등의 기회 없이 앞으로도 계속 쇠퇴해서 종말을 맞이할지, 아니면은 뭐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만 할지 좀,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은 뭐 종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다 싶은데 우리나라 아직 스크린 쿼터제가 살아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를 의무적으로 틀어야 되는 상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영화들이 이렇게 좀 뭔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긴 했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스크린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화는 이제 계속 나오는 어떤 최후의 어떤 법적 장치는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훌륭한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훌륭한 감독들이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뭐 종말까지는 생각지 않다만 상황이 어려운 만큼 뭐 살이 쪘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 건강하게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저는 뭐 규모가 큰 영화를 제한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이언스 픽션이나 액션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영화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규모가 큰 영화를 나오는 게 엄청 좋아요. 액션 영화 팬으로서. 그렇지만 이 제작비 여건이 어렵다면 조금 손익분기점이 낮은 영화로 좀 탈출구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뭐 박리담의 형식으로라면 어쨌든 비율 조정을 좀 하든가 그리고 배우들의 개런티가 너무 높으면 상한선을 두면서 좀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OTT 시장이 커진 만큼 그들에겐 세컨 찬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영화 극장에서 안 됐어도 OTT로 또 재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망했지만 DVD에서는 성공하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영화의 퀄리티를 낮추지 않는 선에서 좀 단가는 낮추고 어딘가에 거품이 껴있다면 거품을 빼고 그런 건 좀 버리고 좀 영화를 만들면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소멸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쇠락할 수는 있으나, 예. 아, 물론, 이게 자정 노력이나, 뭔 한국 영화계가 스스로 뭔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체 노력이 없으면은, 글쎄요, 지금의 홍콩 영화가 지금 많이 쇠락했는데, 음, 그 전체를 밟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물론, 홍콩 영화는 정치적인 좀 배경, 중국과의 합병, 다시 반환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아무튼, 좀 저는 그런 게 홍콩 영화의 전체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2, 30년 동안 우리나라 영화가 쌓아온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이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여기저기 들은 걸로 보면 지금 OTT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한국 컨텐츠 뭐 그쪽 스태프들이나 이런 게 다 영화 쪽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력이나 시스템은 있다. 이제 다만 컨텐츠를 발굴하고 좀 이거를 흥행 공식을 안 따라가고 좀 당장 흥행이 안 될 것 같더라도 좀 지원을 하고 좀 이 영화를 만드는 독립영화부터 좀 이런 실력 있는 감독을 발굴한다거나 좀 그런 노력들이 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음.
네. 마지막으로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요즘 볼 게 너무 많죠. 아까 말했듯이 OTT도 그렇고,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보고 즐길 게 너무 많아진 시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관에 가는 것 자체의 그 위상이 절대로 예전의 그 아성을 100% 회복하지는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다고 극장이 완전 몰락해서 없어지느냐?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OTT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도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시네마적 경험을 선사하고 극장에서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에는 여전히 기꺼이 돈을 냅니다. 아까 말했던 뭐 슬램덩크나 스즈메 잘 만들어진 컨텐츠도 그렇고 아바타나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TV, 큰 TV로 본다 해도 극장에서 보는 만큼의 그 느낌이 살지 않죠. 음, 이 영화들은 영화관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IMAX나 4DX나 돌비 시네마처럼 그 영화관에서만 그 경험할 수 있는 특별관 위주의 좀 잘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좀 많이 위주로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비싸지고. 네, 그렇겠죠. 그리고 한국 영화 욕을 많이 했지만 제가 올해 뭐 외국 영화까지 다 합쳐서 거의 100편의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음, 요즘도 한국에서도 독립 영화나 소규모 자본 영화 중에서는 충분히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흥행이 안 되니까 걸리는 데도 거의 없고 빨리 그 상영관에서 내려가고 이슈가 안 될 뿐이지 충분히 한국의 감독들은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뻔한 흥행 공식 남발하는 대장 영화보다는 이런 소규모 독립 영화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 걸 뭐 지원하는 걸 떠나서 이들이 주류 영화와 함께 소비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객들도 이런 영화들을 좀 찾아볼 좀 생각을 좀 기꺼이 좀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흥행 안 된다고 뭐남 탓하고 뭐 호소하기 전에 영화의 완성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영화, 돈이 아깝지 않은 영화, 전형적이고 상투적이지 않은 영화를 만들려는 영화인들의 노력이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이 속된 말로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시 낮추던가, 그죠? 그렇죠. 티켓값을 낮추던가. 그죠? 5천 원 하란 말이야. 그렇죠. 조주 5천 원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예. 그래서 한국 영화 그 사랑하는 관객 입장에서 좀 속상한 마음에 이번 주제를 선택해서 얘기했는데 뭐 귀중한 얘기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주사부리는 이쯤 마치도록 하죠.